안녕하실래요?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11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늘 안녕하세요 내지는 안녕하십니까로 인사를 하다가 오늘은 좀 장난기를 섞어서 안녕하실래요로 인사를 살짝 바꿔봤습니다. 그술까 그술이긴 한데 하도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인사말이라도 좀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요. 아무튼 오늘 이제 111번째 시간인데, 오늘 이제 대학 시절을 마무리하는 이제 정말 대학 생활의 끄트머리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뭐 대단한 건 아니고, 이제 보통 그 일반계에서는 뭐그 인문계건 자연계건 그 졸업을 하게 되면은 대학 논문을 쓰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예능계는 이게 좀 달라서 미술대학에서는 그 졸업 전시회를 하게 되고 음악대학에서는 이제 졸업 연주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졸업 전시회 관련된 얘기인데, 그 이제 졸업 전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4학년 때 제작했던 작품을 주로 이제 전시회 출품을 하게 되는데, 간혹 가다 이제 3학년 때 만들어 놨던 작품 중에도 좀 나는 이거는 꼭 그 졸업 전시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. 그러면은 3학년 때 작품을 이제 출품하는 경우도 간혹 있곤 합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실기를 한 학기에 뭐 보통 뭐 4과목 내지 5과목을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이제 재료비를 마음껏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몸으로 때우는 그 철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품을 이제 했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때는 워낙 작품의 이제 규모도 커지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오른손도 이제 졸업 전시회 때 이제 출품을 했었고, 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는 그 벽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작품 사진이라도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 작품이 그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시력을 잃다 보니까 그 뭐 졸업 앨범이라든지 여기 뒤져보면은 그 작품 사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디에 좀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, 또 이제 좀 그 찍을 만한 작품으로 벽이라는 그 목조 그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방에 이제 세워져 있지만은 그것도 그 촬영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러 그 작품을 그러니까 이제 4학년 그 졸업 전시회 때 출품한 작품이 한 대여섯 가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그 투명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, 그 졸업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 우연히 TV에서 그 EBS 교육방송 TV를 보는데 그 졸업 전시회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거를 그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졸업 전시회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. 무심코 이렇게 보고 있는데
거기에 이제 제가 그 투명한 재료로 만든 작품이 이렇게 화면 가득 소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제가 그 생각하기에 그 재료가 갖는 그 성질과 그것을 얼마큼 잘 다루느냐 하는 것이 그 조각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, 그 투명한 재료가 갖는 어떤 성격이 좀 그 독특해서 EBS 촬영진도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투명한 재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,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물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것이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인식하게 되고, 아,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죠. 그런데 이제 물체가 투명하다라는 것은 그 존재성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것이 투명체입니다. 흔히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경우에 투명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고 하면은 투명해서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유포하게 되는데,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, 그 유리창에 가끔 보면 파리가 엥 하고 이제 날아가다가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제 유리창에 부딪혀 가지고 그 떨어지다가 다시 또 거기를 통과하려고 또 자꾸 여러 번 앵앵거리면서 부딪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유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굳이 유리를 이제 그 뚫고 나가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, 파리가 볼 때는 유리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뭔가가 가로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유리가 작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, 그 대형 유리문 같은 것을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 테이프 같은 걸로 X자로 이렇게 그 유리에다가 그 표시해 놓고 이제 유리주의라고 이제 크게 이제 써붙여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, 그러니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무심코 거기다가 뭐 물건을 던지든가 하면은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유리가 없는 거를 착각하고 거기를 통과하려다가 뭐 부딪히면은 뭐 다칠 수도 있겠죠. 아무튼 그래서 그 투명체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다른 그 불투명 물체에 비해서 훨씬 그 존재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그 투명 재료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,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빛이 반사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 물체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,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,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소리나 냄새 같은 다른 감각관하고는 이제 달리 이제 순수하게 그 시각적인 그 감각만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,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에 그 투명체가 그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처럼 조각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어떤 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이제 조각입니다. 근데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한 그 저항이 기본적인 그 자세라고 저는 이제 배웠었고, 또 현대 그 예술에 있어서 특히나 그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 또 회화가 되었건 조각이 되었건 철저하게 기존에 대한 그 저항감이
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존재 가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데 그 잘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뭐 시커멓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형태를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눈에 확 띄게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눈에 잘 안 띄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어떤 그 기존의 그 가치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. 즉 예술가의 저항 정신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 투명한 그 매체가 그만큼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투명한 작품을 두 개를 출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이 있음과 없음의 사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출품을 했습니다.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뭐 가로 세로가 한 대략 15cm에서 20cm 정도 됐고 높이가 한 50cm 가까이 되는 조그마한 그 작품이었는데 그것을 그 투명한 그 뭐랄까 플라스틱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끌로 쪼아 가지고 또 가운데 구멍을 냈습니다. 결국 그 투명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이 그만큼 약해진 것에다가 오히려 구멍을 뚫어 놓음으로 인해서 구멍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존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. 다시 말해서 투명체 그 자체는 빛이 대부분 통과되어 버리고 반사되는 빛이 약해서 그 존재감이 약해지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존재하는 그 기둥에 뭐 기둥이라고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것은 그 존재감이 약해진 그 물체 안에다가 텅 빈 구멍, 즉 착각으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. 결국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음과 없음의 사이,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라고 좀 한자로 그럴듯하게 그 제목을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워낙 그 순 우리말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그 존재, 철학적으로는 흔히 이제 늘상 그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있음으로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으로 없음을 이제 얘기해서 있음과 없음의 사이, 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형태를 나는 작품으로서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작품을 이제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뭐 다른 작품을 많이 그 제작을 못했지만 적어도 그 대학교 4학년을 마치는 과정에서 뭔가 그 남들이 다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나는 거꾸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투명한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. 그 이후로 간혹 보면 이제 그 투명한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, 그 조각을 제작하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보긴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이후에 또 조그만 그 박스를 이용한 그런 그 투명 그 작품을 이제 만든 또 있는데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4학년 때 이제 그러니까 학생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굳이 그렇게 투명한 재료를 이용해서 있음과 없음의 그
경계선을 왜 강조하려고 했는가? 그런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불교하고도 약간은 관심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이제 다 외우고 있다고 싶지 않은 이 반야심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상향 미촉법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, 무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면은 결국 그건 인간의 그 감각관, 즉 안입이 설신의, 그러니까 눈, 코, 귀, 입을 없다라고 이제 부처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즉 인간의 감각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그 감각기관에 대응하는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그 외형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눈, 귀, 코, 혀, 입 등등이 왜 없다라고 부처님은 강조를 했을까?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?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그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은 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, 눈이 없고 빛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. 즉 인간의 감각이 그 받아들이는 것은, 즉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안입의 설신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해탈을 이룬, 그러니까 견성을 하고 이제 그 득도를 한 스님들이 들었을 때는 저의 이런 얘기가 그 무명의 세계에서 허우적되어 있는 중생의 그 집거림에 불과하다고 뭐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, 제가 수십 년간 탐구해 온 과정에서 그 생각해 왔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, 진정한 진실은 무엇이고 그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얽매여 가지고는 결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부처님께서는 무안입이 설신이라는 그 경전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뭐 작품 하나 얘기하다가 뭐 반야심경 여기까지 거창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학 생활을 그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, 다음에는 이제 졸업 이후에 전시회를 가졌을 때 그 첫 작품을 어떤 작품을 출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